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황영구입니다. 곧 10월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탑스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무인기 안전과 보안입니다. 현재 무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서로 무인기 간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이고요. 또 보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입니다. 본 세미나는 드론 통신 국제 이제 표준을 활용해가지고 충돌 회피를 수행하고 동시에 무인기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초연결 통신으로 드론 간 충돌 회피, 즉 안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연결 통신으로 보안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충돌 회피 부분,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여기 헬기 조종석인데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드론하고 헬기가 이게 충돌한 곳인데요. 무인기 안전은 이제 충돌 방지가 현재 최우선이고요. 무인기 간 그리고 무인기하고 유인기 간도 서로 충돌 방지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카메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UAM 드론 택시일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쭉 코리도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치면은 서로 카메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카메라로 1번이 2번을 봤을 때 2번도 1번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누가 먼저 지나가느냐가 이게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수도 없고요. 생각보다 카메라 각도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제 서리가 끼면 날씨에 따라서 카메라에 서리가 끼면 그것도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미터, 뭐 100미터면 되겠지만 또 UAM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먼 거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통신을 이용해서 충돌 회피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잘 아는 이 LTE 통신이 UAM에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후에 또 여기 SK텔레콤에서 와서 말씀하시긴 하겠지만 그분들도 의견도 잘 들어보시고요. 제 의견으로는 LTE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커버리지 문제도 있고 지연 문제도 있고 유료 망다운 시에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자본 문제도 있는데 핵심적으로 높은 고도에서 통신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빨간색이 통신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한 150m 정도 되는데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150m를 보면 요 그림처럼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 부분이 통신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요게 가용량의 20% 사용시인데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은 LTE 기지국이 서포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의 20%만 사용했을 때에 이런 환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통신 두절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밑에 있는 스마트폰 유저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를 사용한다. 그럼 통신 두절률이 50%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에서도 아마 그 드론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통신 상공 품질을 측정하는 그런 걸 하겠다고 한번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사하고 미팅을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현재 그 LTE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통신을 이용해서 그 드론들이 서로 충돌을 회피를 해야 되는데요. 무인기를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사실은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드론 간 통신을 이용해서 LTE 말고 드론 간 통신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수행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드론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자동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런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움직이니까 이제 나머지들이 이제 다시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통신을 이용한 건데요. 물론 다른 수단들도 있습니다. 레이더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카메라는 말씀을 드렸고 초음파는 거리가 너무 짧고요. 라이다도 사실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레이더가 그나마 긴 거리인데 이 가격이랑 무게랑 파워가 드론이나 UAM 하기에 그렇게 적합한 상태는 아니고요. 얘도 앞쪽 정면만 인식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간 통신을 이용해서, 단말간 통신이라는 거는 기지국이 없이 단말끼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드론 택시가 뭐 서로, 아니면 유인기까지 포함해서 서로 통신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한 표준이 한 5km 정도가 되는데 가격도 낮고 뭐 해봤자 뭐 비싸봤자 몇만 원이겠죠. 근데 무게는 뭐 몇 그램이겠고 파워 소모도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신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통신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자원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잘 아는 LTE 같은 경우에는 통신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단말들한테 LTE 기지국이 1번 채널을 할당하고 빨간색 한타는 2번을 할당하고, 이게 채널을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각각 다른 채널을 쓰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단말간 통신이라는 건 이렇게 자원 할당을 하는 기지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단말들이 이렇게 여기는 2번, 여기도 2번 똑같은 채널을 할당하게 되면은 이 채널을 동시에 받는 가운데 있는 단말은 그 통신 충돌 때문에 신호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8번도 겹치고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 충돌 때문에 사실은 분산 통신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서 국제 표준을 제정을 했고요.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시스템은 이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드론들이 예를 들어 있다고 치면은 이 2번 채널하고 2번 채널이 할당될 때 문제가 되는데요. 뭐 3번 채널이 할당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자율적으로 채널을 할당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C 입장에서는 2번 채널을 둘 다 받기 때문에 통신 충돌이 나서 주변에 A 드론하고 B 드론이 있는 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 위험이 있겠죠. 요거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A, B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도 같은 채널을 할당하면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채널을 할당하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는 게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했던 통신적인 방법은 요 데이터 채널이거든요. 이 데이터 채널은 그대로 두고 데이터 채널을 보호하는 이 톤 채널이라는 걸 하나 더 씁니다. 좀 이렇게 조그만한 채널인데, 이 가장 간단한 톤 채널을 쏘는데 이 거리가 한 2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이 톤 채널은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채널이 서로 이제 A, B가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데이터 채널이 지금 충돌하지는 않았죠. 근데 톤 채널은 금방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톤 채널이 충돌하게 되면 B가 그걸 알고 채널을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톤 채널이 바뀌면은 데이터 채널도 함께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채널이 충돌하기 전에 미리 더 큰 이 톤 채널이 충돌하기 때문에 데이터 채널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가 이제 A 쪽으로 가면 A 신호를 확실히 수신해서 A의 존재를 알 수 있고, C가 B 쪽으로 가면 B의 존재를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보호막을 사용해 가지고 자기의 데이터 채널을 확보하는 이런 시스템을 에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에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 에반 네트워크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초등학교 쉬는 시간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굉장히 통신적으로 잡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짝꿍 그 정도하고만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이 되겠고요. LTE는 중학교 수업 시간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이 선생님이 기지국이죠. 그래서 기지국이 발표 순서를 다 정해주기 때문에 교실 끝에 있는 친구가 발표를 해도 전체 교실에서 깨끗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TE가 깨끗하게 저희가 통화를 하죠. 마지막으로 이 에반이라는 그 모델은 대학교 자율토론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규칙이죠, 일종의. 손을 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가 끝나면 손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동작이 뭐냐면 사실은 이 보호막을 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먼저 들고 얘기하고 얘기가 끝나면 손을 내리기 때문에 이 기지국이 없어도 저희가 깨끗하게 통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 LTE는 기지국이 있으면 기지국을 설치하고 뭐 기지국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단말들이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모델이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LTE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무료인 아마 통신의 최종 진화 단계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여러 가지 그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관련 SCI 논문이 있으니까 에반이라는 이발보드 와이어리스 애동 네트워크라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자는 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드론에도 일단 할 수도 있지만 뭐 차량에도 할 수도 있고 IoT에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국제 표준으로 해서 이제 드론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ISO에서 국제 표준을 했고 저희가 3월 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쉐어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공유 통신인데 이게 초연결 통신이 되겠습니다. 드론 간에도 되고 뭐 드론과 착륙장 간에도 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충돌 회피를 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국토부에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에 올해 6월 달에 발표된 건데 차세대 통신을 이용해서 충돌 방지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충돌 회피를 하는 것은 사실 통신만 안정적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먼저 자기 정보를 방송하면 이렇게 드론 입장에서는 주변에 어떤 드론들이 또 있는지 아니면 무인기가 있는지 드론 택시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 위험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도를 계산하다가 실제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이제 경로 협상을 할 수가 있죠. 역시 통신을 이용해서 얘는 위쪽으로 가고 이 드론은 밑으로 가는 이러한 충돌 회피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통신만 안정하다면 이런 절차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무인기가 자신의 위치하고 속력, 그다음에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방송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자기가 이제 자율운항 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웨이포인트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포인트 1, 웨이포인트 2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이 웨이포인트에 도착할 예상 시간도 함께 방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주변 드론들이 다른 드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고도 분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간 분리가 있겠습니다. 시간 분리를 가장 많이 쓸 텐데 1번이 가장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번이 지나가고 3번이 지나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려면 사실은 좀 협상 시간도 길게 필요가 하고 통신 거리도 상당히 길게 필요한데 ISO에서 저희가 작업한 통신 거리가 한 5k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드론 입장에서도 UAM 입장에서도 충분한 통신 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지오 펜싱, 지오 리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오 펜싱을 딱 이렇게 수행을 하면 다른 드론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로터리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요 내용은 저희 TT에서 사실은 먼저 적어도 무인기 탐지 및 회피 응용 계층 기술이라는 걸로 이제 규격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회피 관련된 상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충돌 회피가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보안, 불법 운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인기들이 자기 위치를 적어도 1초에 한 번씩은 방송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 디텍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앤 어보이던스의 약자인데 디텍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충돌 회피, 어보이던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자기의 위치를 방송하는 거를 꼭 다른 드론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밑에 있는 지상국들이 들을 수 있고요. 이런 걸 듣게 되면 지상국은 이제 뭐 정부나 관련 기관이 운영을 할 텐데, 지상국이 계속 요 드론들을 추적을 할 수 있겠죠. 드론들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이 공항에 침입을 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현재는 이 드론 건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지상국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착륙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도 제주도 국제공항에 드론이 2번 침입을 했고요. 이제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되었었는데 실수로 이제 이 드론이 그쪽으로 갔는데, 그런 경우에 이 명령을 내려서 다른 데 착륙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드론이 방송하는 그 방송 내용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객기들도 자기 위치를 방송하고 다니는데 그냥 믿을 방법이 없이 그냥 다니거든요. 근데 여객기들은 그나마 굉장히 높은 뭐 10km 위에서 다니니까 사실 지상에서 어떻게 해킹이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드론이나 UAM은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방송할 때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호를 걸 수는 없어요. 암호를 걸게 되면은 다른 드론이 받을 수가 없죠, 그 정보를. 그래서 암호는 걸지 않되 신뢰 정도는 확보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게 여기 신뢰 필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이 트러스 필드라는 게 요 드론이 방송을 할 때 다 포함이 되는데, 일종의 은행 OTP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OTP 사용하시면은 OTP가 한 1분이나 30초 만에 이렇게 번호가 바뀌지 않습니까? 요 비밀번호는 매 패킷마다 바뀝니다. 매 패킷마다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드론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킷을 쐈을 때 이미 이 패킷을 쏜 시간에만 유용하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가 다른 드론이 받아도 이거를 카피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쏜 정보를 지상국이 받아서 이 비밀번호를 확인해 보고 이게 맞으면 합법적인 드론인 거죠. 물론 이제 합법적인 드론이 이제 불법 운항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합법적인 드론에 합법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 신뢰 필드는 다른 드론들끼리 서로 이게 체킹을 할 수는 없고요. 지상국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상국에서 이런 신뢰를 대신 검사해주고 불법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드론 레이더가 있습니다. 드론 레이더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검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법 드론이 어디 있는지 합법 드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위치 방송을 수신을 해가지고 그 방송된 위치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 방송되지 않는 드론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드론들이 합성하면 이렇게 불법 드론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필드가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신뢰 필드도 있고, 보호시설, 원전 같은 보호실에서 쓰는 뭐 그룹 신뢰 필드도 있고, 개별적인 특정 신뢰 필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신뢰나 보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A 드론하고 B 드론이 충돌 위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A 드론이 패킷을 보냈습니다. 우리 경로 협상을 하자. 근데 B 드론 입장에서는 이 A 드론이 보낸 패킷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신뢰하는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이 신뢰 필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지상국에서 대신 받아서 이 지상국이 그 서버에 보내서 서버가 이 신뢰 필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근데 이게 틀리게 되면은 틀리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 B한테. 그래서 지금 A가 보낸 패킷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렇게 패킷을 또 보내죠. 근데 이 B 입장에서는 이 기지국이 보내는 패킷이, 그러니까 A를 믿지 말라는 그 패킷을 또 어떻게 믿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이 보낼 때 신뢰 필드를 요 B만이 확인할 수 있는 신뢰 필드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OTP라고 해서 공용 신뢰 필드가 있고 그 지상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그리고 특정 신뢰 필드라고 스페시픽 트러스트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TP를 넣어가지고 보내주면은 이걸로 B가 이 패킷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A의 그 존재가 불법 드론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로 협상이나 다른 어떤 상황에서 신뢰나 보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거하고 보안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요 초연결 통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초연결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3D 지도가 드론에 장착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그 공사할 때 보면은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큰 크레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동 장애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장애물에 이러한 그 애반 통신 장치를 붙여가지고 주변에 알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장치를 인식하고 이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인기에도 똑같이 이 애반 모뎀을 붙여가지고 서로 방송을 하게 되면 서로 인식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 드론 택시, 그 다음에 유인기까지 다 포함하는 상호 인식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국은 이걸 받아가지고 UTM 서버나 이런 곳으로 전송해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들이 서로 운항을 하면서 다른 드론이나 뭐 유인기, 무인기의 신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받았던 그 신호를 착륙한 다음에 그 어떤 서버에, 정보관리 서버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상호 감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어떤 경로로 일어났는지 이런 걸 파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오펜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정적으로 된 지오펜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역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특정 드론 빼고는. 근데 보통은 또 이제 공역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지오펜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잠깐 지오펜싱을 하고 작업을 끝내고 내려오는 뭐 이러한 시나리오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동 제어 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소방관이 불이 나가지고 그 불난 지역을 이렇게 잘 보기 위해서 드론을 조종할 때 드론을 여러 대 띄우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다 부딪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안전반원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은 소방관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둘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AM인데요. 드론 택시나 이제 PAB 이런 기체들이 돌아다닐 때 처음에는 분명히 회랑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회랑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 회랑에는 분명히 교차로가 발생하거든요. 이 교차로에서 동작할 때 서로 피해가야 되는데 카메라 좀 어렵고요. 요게 몇 미터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수백 미터가 될 수도 있고 수백 미터 이상입니다. 일단 그래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록색이랑 까만색 회랑은 고도 차이가 있죠. 이 또한 뭐 한 100m나 뭐 50m 이상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A랑 B 드론 택시가 이제 움직일 때 B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좋겠지만, 이제 B가 요 1번 쪽으로 가고 A도 1번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이제 서로 충돌을 회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B나 A가 서로 요 1번 지점에 도착을 하는 시간을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누가 먼저 도착할지, 어떻게 경로 협상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통신으로 경로 협상을 해서 B가 먼저 가라, 나는 천천히 갈게 라고 해서 B가 먼저 가고 A가 가는, 이런 방식으로 충돌을 회피하고 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통신 안정성이 핵심이고요.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로는 통신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LTE 같은 경우도 높은 고도나 또 사용자가 많으면은 통신이 불안정하고 통신 두절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만든 이 공유통신, 초연결 통신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드론 검사하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 서로 상호 인식을 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드론과 드론 택시도 서로 상호 인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착륙장에 착륙할 때, 드론 택시가 착륙할 때도 이 통신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지오 펜싱, 공항에서 지오 펜싱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아마 미래에는 이제 실종자 수색할 때도 뭐 실종자 팔찌를 하나 채우게 되면은 드론이 실종자 수색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통신을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살짝 만들어서 구현을 했고요. 단말 세대고 요 신호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위치 방송을 하는 그런 동영상인데요. 뭐 좀 간단하게 텍스트로 구현했습니다. 한 드론이 위치를 방송하면 위도 경도가 이렇게 찍히고요. 1초에 한 번씩 방송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일단 간단하게 하려고 2초에 한 번씩 방송을 시켰습니다. 이건 다선 유저일 경우에 이렇게 5개의 드론이 이렇게 자기 위치를 방송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개고요. 20개의 드론이 자기 위치를 방송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20개가 이렇게 수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500대까지 됩니다. 500대면은 뭐 충분하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경로 협상하는 뭐 포맷인데요. 충돌 위험이 있어서 충돌 경로 협상 패킷을 보내면 여기 끝난 겁니다. 상당히 빨리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경로 협상할 때도 한 요 정도 속도로 경로 협상을 하자, 그럼 어떤 식으로 경로 협상을 하자라고 해서 경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실내 검사 방법인데요. 지상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디텍션 드론은, 아니면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드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47번 드론이랑 71번 드론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여기 쭉 뜨면서 위도 경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임시로 이제 이쪽 드론에서 제가 일부러 실내 필드 오류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불법 드론이라고 이제 뜨게 되죠. 불법 드론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내 필드를 정상화시키면은 이제 불법 드론이라고 안 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내 필드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안을 이제 좀 강화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예시로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리가 한 5km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초연결 통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km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은 한 100m. 그다음에 IoT도 5km 정도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연결 통신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드론 분야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다 효율적으로 서포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후에 발표되는 세미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